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칭찬할 거는 지금 캐시플로우 변형 게임 만들고 있는데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왕만한 보드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제가 캐시플로우 보드게임 이만한데 거기서 원래 여기만 쓰거든요. 그걸 엄청 크게 확대해서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저기 있고 지금 실제 매물을 검색해서 카드에 집어넣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전 소설 많이 있는 편이고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전집이에요. 카프카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거든요. 네. 아버지 이제 카프카가 자기의 업을 이어받길 바랬어요. 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고의 주인공은 그 카프카의 삶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받은 주인공으로 나와요. 네, 자기가 안 간 길이죠. 그리고 주변에 그 동네에 이쁜 여성과 약혼도 하고. 약간 안 간 길에 대한 로망이 있나?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네네. 좀 다를 흥미진진하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가업을 이어받은 주인공이었는데 그 이제 결혼 약혼식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지인들을 초대를 하려고 해요. 친구 한 명이 동네를 떠나서 타지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타지로 떠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가끔 편지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 친구는 사실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일도 잘 안 되고 초대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해요. 내가 약혼을 못한다 하지만 잠깐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예전에 그 친구도 초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나는 그 친구의 대리인이고 그 네. 대리인의 입장에서 나는 안중에도 없으니 너는 지금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그 아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주인공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서 진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제목이 선고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선고를 내린 거예요. 카프카는 이 주인공과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이 주인공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싶진 않았지만 근데 이건 아버지가 원했던 삶이죠. 아버지가 원했던 삶을 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잘 그러니까 들었고 그 친구가 사실은 카프카인 거죠, 사실. 뭐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떤 그런 해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좀 단서들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얻고자 한 것들을 이제 뒤에서 좀 점점 뭔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제 자신을 좀 잘 알아라고 해서 제 스스로를 좀 계속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력이 도둑맞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는 이유가 집중력이 도둑맞은 것 같아서 골랐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제 이분 또한 집중력을 도둑맞았고 그리고 조카도 도둑맞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일단은 처음에 깔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어떤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해치는지 나오는데 먼저 제가 조금 의외였던 게 운전할 때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하시는 분 옆에 앉을 때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나 주위를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핸드폰 연락이 오거나 그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이게 운전을 할 때 뭐 문자 메시지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술에 취했을 때 정도만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메신저 막 보거나 이제 이 일 하면서 저 일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흐름이 깨질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하면은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면 자꾸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좋아서 뭔가 보상받는 일시적인 보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내 의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보상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몰입을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서 사실 제목에서 거의 다 내용이 나왔는데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습관화가 되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감정을 자꾸 찾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면 자꾸 그 불안을 어디선가 내가 찾으려고 하고 분노를 잘 느낀다고 하면 또 분노를 어디선가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습관에서 이제 정착화가 되면은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된 건데 그걸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이성적으로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거야. 끌려 네.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한 그 사람을 저런. 찾는 건데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기 전에 이 이성을 만났을 때 끌려. 약간 바람기가 네. 있어 보이고 네. 막 좀 말이 좀 거칠다든지 아니면 되게 뭐 무책임하게 산다든지 이런 좀 그런 신호들이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해서 아니면은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네. 그게 이상 신호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끌어당기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아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 마찬가지로 그거에 익숙해져야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그런 착한 사람에게 좀 끌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다가 네,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혀보면은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이 말을 같이 해요 서로. 그러니까 뭘 하다가, 유행어. 네, 유행어. 뭘 하다가 요즘에 이제 유행어. 뭘 하다가 이제 엎질렀어요. 근데 그냥 서로 아이 컨택이 되면 웃으면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갈아입으면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게 전염이 되고, 빠르다 그랬어요. 네, 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게 정말 진짜 습관이고 이 습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고 아,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목표라던가. 아. 고민은 계속 생기는 아,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좀 잘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뭔가 일시적인 것들로 그냥 끝나지 않게 아, 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습관도 그러니까 습관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사서 엊그저께부터 읽기 시작을 했고 제가 보니까 한 2년 3년 만에 처음 읽는 문학이더라고요. 그동안 비문학만 읽다가 단편 소설집인데 2, 3년 만에 처음 읽는 소설인데다가 책도 지금 한 2달 만에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을 아무리 읽어도 이 컨텍스트가 들어오지가 않고 단어 한마디만 들어요. 지금 너무 안 읽다 보니까 근데 맨날 비문학만 읽다가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네. 세상에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말들이 많구나가 그니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 네. 게다가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하니까 저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보통 받는 피드백이 너무 직선적이다. 너무 알맹이만 있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맨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문장이 있고 예쁜 단어가 있고 평범한 단어가 모이면은 아름다운 말이 되고 약간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시작하기 좋은 책이네요. 네. 2달 만에 시작하기 좋은 네. 책. 네, 맞아요. 막 읽으면서 이거를 나도 그럼 이렇게 써볼까 했는데 또 날씨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 소설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뭔가 섬으로 강의를 가는 강사였는데 강의 일보다
하루인가 이틀 일찍 내려오라고 했다 하면서 그 이유는 섬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험하니까 눈이 오고 하니까 먼저 내려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내려갔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쳤고 그러고 나서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창밖을 바라본 풍경을 묘사를 한 글인데 완성한 풍경화 위에 흰 크레파스를 죽죽 그어대는 심술쟁이 아이처럼 자연은 항구와 바다를 시야에서 지워버렸다 라는 표현인데 작가는 진짜 그런 표현을 참. 저는 절대로 못 쓸 것 같거든요. 그 표현을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써봐라고 해도 저는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들을 쉽고 간결하고 예쁜 말들 썼을까 감탄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순천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한국어가 표현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의 문장을 담고 싶고 이런 게 드는 책을 읽긴 읽어야겠다 그 생각이 기호테 추천. 근데 그런 이만한 느낌인가? 그래도 막 토지 이런 거 안 나와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청소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많이 날수록 서랍까지 치워요. 다 털어서 청소를 하면 기분이 개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떠오른 게 한 번도 머리는 정리를 안 했구나. 머릿속은 내가 살면서 저도 생각이 잡다하게 엄청 많은 편인데 한 번도 머릿속은 그러니까 머리는 진짜 꽉 찼구나. 그래서 집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은 손톱깎이 어딘지 한 번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분류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류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그 왼쪽 세 번째 뭐 서랍에서 뭐 그 몇 번째가 있어 할 수 있잖아요. 집중 업무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산책하는 시간, 꼭 5분 이상 빛을 쬐면 산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기상 후, 휴식 직후, 퇴근 직전, 휴식 후. 마감 전날 이럴 때 집중이 되게 좋대요. 그냥 모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해봤는데 하다가 재밌는 게 자꾸 생기고 또 하고 싶고 사람들이 오니까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사람들하고 또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구조화해서 방향을 잘 지금 잡아서 잘 만들어 놓고 싶은 그 생각을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 정리를 좀 하고 소설다락의 방향성을 좀 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커서 네. 생각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여기 지금 엄청난데 복잡한데 청소 한번 해야겠다. 원래 쓰레기집 한번 털면 막 4톤 쓰레기 몇 톤 나르잖아요. 빼기물. 잘해서 막 있는지 모르는 막 돈 찾고 갑자기 여기서 막 보석반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허리 펴주셨는데 우리는 막 커버렸어. 털벌레 엄청 많아. 뭔지 알죠?